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설득 전략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본문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구분하라는 문제와 내용 일치 및 연설의 목적 등을 묻는 문제, 마지막으로 학습활동 지문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묻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본문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보면서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고 그 설득 전략이란 무엇인지 다른 예가 출제되어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설득 전략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부터 가자면 일단 우리 여기 당구장 표시, 중요 표시부터 볼게요. 이 자료는 1963년 8월 28일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평화행진을 하려고 워싱턴 광장에 모인 25만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마틴 루서킹이 한 연설을 옮긴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평화행진이에요. 투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된다는 거 알아놔야 하고 25만여 명 앞에서 하는 거니까 연설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연설자는 마틴 루서킹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흑인의 권리를 백인과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이 행진에서 마틴 루서킹은 마지막 연설자로 등장했습니다. 내용일치 문제에 일자리와 자유를 위하여 싸워나가는 투쟁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고 흑인의 권리를 백인보다 더 많이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사말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저는 오늘 여기 위대한 행진으로 기억될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서를 일단 우선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가면은 흑인들의 현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이 당시 흑인들의 현실이 어땠는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 해방 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위대한 미국인이 링컨이죠. 그래서 노예 해방 선언을 100년 전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흑인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100년 전부터. 자, 그러나 지금도 약간 노예처럼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제시될 거예요. 그 흑인들의 현실이 어떤지 보기 전에 일단 노예 해방 선언을 화자가 언급한 이유를 좀 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이 이유를 잘 알아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흑인이 차별받는 현 상황이 부당함을 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흑인도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말하기 위하여, 세 번째로 흑인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이유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노예해방선언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면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됐다고 보는지 또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종종 노예해방선언을 비유한 표현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여러분들은 희망의 등불, 환희의 새벽과 같은 노예해방선언을 비유한 표현도 무엇인지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자, 지금 이렇게 100년이 지났지만 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내용일치 문제에 같은 표현을 반복하여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차별이 존재하고 흑인은 약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제시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사용된 설득 전략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알아놔야 하고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들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약간 노예같이 살고 있다라는 내용은 흑인의 현재 상황이 비참하다는 것을 드러내어 슬픔과 분노를 유발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노예 해방 선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면 이성적 설득 전략. 그러니까 흑인들의 슬픔과 분노를 유발하는 것 같으면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들 설득 전략은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자면 그래서 1964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면서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 시작됨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흑인에겐 울분을 토할 곳이 필요했는데 이제 소원을 풀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말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우리의 저항의 소용돌이는 계속해서 미국의 기반에 뒤흔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흑인들이 만족하고 말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흑인 인권 운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저항의 소용돌이는 계속해서 기반을 흔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흑인 인권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거고 이는 불안감이라는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일치 문제에 흑인을 차별하는 이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걸 적절한 선지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용된 설득 전략 보자면 우리 흑인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계속해서 저항할 것이다 라는 걸 총해서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릇되게 행동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물리적 폭력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즉 폭력적인 게 아니라 비폭력 운동을 지향한다는 거고 내용일치 문제에 흑인 인권 운동은 비폭력 운동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 운동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비폭력 운동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저항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요. 자, 또한 우리는 이제 혼자 걸어갈 수 없어. 그리고 되돌아갈 수도 없어. 자, 흑인 인권운동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언제쯤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경찰의 만행에 흑인이 계속해서 희생되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일 수 없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도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흑인들이 겪는 인종차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흑인들이 차별받는 상황을 명확하게 짚어주어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차별받는 흑인의 모습에 청자가 동정심과 분노를 느끼게 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했으니까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용일치 문제에 흑인이 받고 있는 인종차별의 예가 드러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묻는 문제에 흑인이 받고 있는 인종차별의 예는 무엇이냐는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흑인들이 겪는 차별을 제시하여 흑인들에게 동정심을 갖게 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분노를 유발하여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도 출제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제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이 바뀌는데 이는 연설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공정함이 힘찬 흐름이 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흑인과 백인이 평등해질 때까지 이 흑인 인권운동은 사라지지 않는다, 만족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였고요. 우리 여기 사회에서 사용된 설득 전략은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해가지고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한 분노를 유발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는 거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얻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미시시피, 엘라베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루이지애나. 자, 여기들은 모두 흑인을 향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지역이에요.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라는 거는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이어나갈 것을 독려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번 보자면 동지 여러분. 자, 동지 여러분이라고 호명하면서 청중과의 연대의식을 드러내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앞에서 나온 거랑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바람을 강조하고 있고요. 내용일치 문제의 반복을 통해 청자의 공감, 희망과 감동을 이끌어내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사실. 자, 우리 이렇게 보편적 진리로부터 결국 결론은 흑인도 평등하다라는 개별적인 사실이겠죠? 이렇게 보편적 진리에서 개별적 사실로 논증을 이끌어가는 연역의 논증 구성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역이라는 거 자체가 감성을 자극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 설득 전략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국 신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부터 건국 신조까지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을 보면은 다 흑인 차별이 없어지고 백인과 흑인이 평등하게 생활을 하는 게 꿈이에요, 이 사람의. 그래서 화자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하고 결국은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 즉 흑인을 향한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꾼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화자가 꿈꾸는 세상을 고르라는 문제에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고 내용일치 문제에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는 인종차별이 사라진 사회를 의미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득 전략 한 번만 더 보고 가자면 미국의 건국 신조와 연역을 사용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면서 공감, 감동 등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함께 사용되었다는 거 무조건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화자의 꿈은 인종차별 사라진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원한다는 것까지 함께 알아두면 되고요. 우리 학습활동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나오지 않았던 인성적 설득 전략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는 건 화자의 품성이나 인격,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전략으로 화자가 말할 주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야기할 때 청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플 때 옆집 찾아가는 거 아니고 병원 찾아가는 이유가 의사의 이런 전문성 같은 것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는 메시지와 옆집 아저씨가 말하는 메시지의 전문성이 달라서 인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틴 루터 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여기서 사용된 설득 전략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인성적 설득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에 사용된 설득 전략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목표 학습에 있는 광고랑 연설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바다를 지켜주세요 라는 광고고요. 우리 이 광고에서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 지금 16톤 트럭 9,000대, 2014년에서 2018년 해양 쓰레기 처리에 4천억 사용, 이와 같은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성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재산, 우리의 바다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바다는 병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문구나 공포심을 자극하는 시각 이미지를 제시하여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함께 사용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김연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연설인데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리스트라는 정보가 제공이 되면 여기에는 이제 인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화자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점이 연설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인성적 설득 전략과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거둔 성적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 올림픽 유치의 의의, 연설을 하게 된 소감 등을 밝혀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감성적 설득 전략, 세 가지가 다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6번 보기 전에 일단 기억, 니은, 디귿리의 미음, 비읍.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이게 기억, 이게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미음, 비읍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건지 표시해 놓고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6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에 이 연설에 쓰인 설득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4번부터 가자면 니은은 흑인의 현실을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니은이 여기죠. 흑인들의 처지에 동정심을 갖게 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고요. 디귿은 흑인 인권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함으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 리을은 흑인의 현실을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흑인들의 처지에 동정심을 갖게 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비읍은 인종차별이 사라진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므로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지내는 세상을 상상하게 만드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우리 일단 1번 비읍은 이성적이 아니라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고, 2번 우리 기억 같은 경우에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들어 설득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는데, 미음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진리를 주장의 전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사실이나 좀 더 특수한 다른 원리를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인 연역의 논증 방법과 역사적인 사실인 건국신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미음은 둘 다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거고, 우리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 디귿도 감성적 설득 전략이었죠. 따라서 3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5번 이 연설의 인성적 설득 전략, 우리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적 설득 전략 또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 먼저 보여줄게요. 바의 기억은 여기에요, 여러분. 자, 기억하시고 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같이 보자면 우리 기억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라는 보편적 진리를 주장의 전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역사적인 사실인 건국 신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만 5천 톤, 16톤 트럭 9,000대 라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설득하고 있는 2번과 같은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공감을 일으키는 문구를 활용하여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공감, 감동 등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4번은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알리는 것은 연설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므로 인성적 설득 전략이 5번은 연설을 하게 된 소감 등을 밝혀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5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번 보고 보기에서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부분을 모두 묶은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같이 볼게요. 이성적 설득 전략이란 화자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으로 적절한 논증 방법을 사용하거나 통계 자료, 전문가의 의견, 역사적 사실 등을 근거로 들어 설득하는 것이죠. 따라서 14만 5천 톤, 4천억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사용된 디귿과 리을의 이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역과 니은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문구, 공포심을 자극하는 시각 이미지를 제시하여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으므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25번에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부분으로 묶은 것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건데 우리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더 빠르게 정보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답글을 달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3문장의 짜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